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니까 최대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다 보이시죠? 도랑살리기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좀 생소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많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낸 거는 저희가 2006년도에 물포럼 코리아 창립한 이후에 당시에 모든 하천 관리 계획을 보면 본류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이나 골치 채취 사업 이런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때 지루하천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마을 앞에 하천이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뭐 소각제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 좀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좀 더 둘러보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가 와서 정비하고 그냥 관심이 없는 형태가 돼서 이렇게 하천 정비 사업은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앞에 도랑은 단순하게 하천 정비 사업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과 함께 도랑의 진단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협의를 하는 거버넌스형 하천 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도랑 살리기를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요. 그 역사와 활동 방향에 대해서 공유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 하천은 뭐 행정 구분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뉘는데 이게 사실 뭐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무슨 하천을 보고 야, 저 국가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 안 하는 거죠. 일반적인 용어로는 강이나 뭐 실개천, 시냇물, 개울, 개천, 또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은 보통 2개 행정권 이상을 관통한 규모가 큰 물줄기고요. 하천 같은 경우에 인천에도 뭐 하천 많지 않습니까? 뭐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 매각을 해준 하천 중에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 예전에 조선일보가 색강 살리기 한 번 있었죠. 큰 강으로 합류되는 중간 크기의 물줄기인데 행정적으로는 당시에는 지방 1급 하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개천, 시냇물, 개천, 개울, 도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랑 살리기 대상은 이게 사실 좀 애매했어요. 대부분 마을 앞에 지나는 하천을 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500m 내외 구간을 소하천으로 등록한 곳이 있는데 소하천으로 등록하지 않은 하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천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리고 마을 앞에 도랑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했고요. 더불어서 이게 도랑인지 소하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역도 우리가 꼭 법적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하천도 포함시켜서 도랑 살리기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랑 살리기를 왜 하는가? 예. 우리 한반도를 흐르는 국토의 실핏줄인 거죠. 전국 5대강 권역의 하천의 근원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는 도랑이 새마을운동 3, 40년 전에 새마을운동 이후에 도랑이 좁아졌어요. 도로가 넓어지면서 도랑이 좁아지고 관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태워서 도랑에 버리는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도랑이 지금은 강과 하천의 오염원의 근원이 되어버렸던 거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고 NGO가 함께 실천하고 전문가들이 자문하고 국가와 기업이 지원하면 강에게는 도랑이 살아난다. 이게 조그만 도랑 하나조차도 이렇게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랑을 시작으로 마을의 녹색마을, 친환경 마을을 구성하고 또 도랑보다 좀 큰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도 이렇게 협력적 모델을 통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에서 도랑설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저희 단체가 처음 창립한 이후에 참여정부의 제안에서 도랑살리기를 했는데 2008년에 국정과제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됐죠. 그래서 국정과제 선정이 됐지만 도랑살리기는 추진되지 않고 몇몇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랑살리기를 명맥을 이어가서 지금은 수도권 경기도에도 많이 도랑살리기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랑 살리기 조그만 도랑 살려서 어떤 효과를 보겠냐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도랑 실개천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겠고요. 가장 그 윗물의 오염원 정보를 구축해서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그만 지류하천, 도랑부터 소하천, 지방하천까지 하천의 유기적 관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렸을 때 몇 감고 가재 잡고 놀았던 이 도랑이 좀 복원이 되면 녹색 농촌마을의 그 조성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도랑 살리기를 시작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이나 그 해당 마을 단위, 그 소유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할 수 있겠고, 살아나가는 농촌의 모습을 그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체험함으로써 그 어떤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도랑 살리기 보시면요, 조그만 하천을 두고 다양하게 했어요. 보통 도랑 살리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랑 한 군데당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은 좀 도랑 살리기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적게는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 범위에 따라서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민간 협약도 하고요. 수생식물 식대도 하고, 뭐 수질 개선을 위한 흙궁 던지기, 물길 조성하는 거, 여울 조성하는 거, 또 이제 오폐수가 발생되는 지역, 하수 근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그 농경지를 활용해서 인근 습지를 조성해서 정화시킨 후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 뭐 생태를 스스로 조성하는 것, 각종 간담회나 마을 자원 찾기, 그리고 또 교육 홍보 활동이 많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협약하고 주민들 결의하죠. 코로나 전국 이전에는 이 도랑 살리기 하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돼지고기도 삶아서 서로 나눠 드시고 막걸리도 드시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랑 살리기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민화합과 교육이죠. 예, 주민들께서 이렇게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드시고 서로 옛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마을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 지금은 지역 주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워낙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외부의 공직자나 젊은 단체 활동가들,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도랑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정리를 하는 거죠. 또 수질 개선을 위한 식재 및 습지 조성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젊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도랑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그만 하천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까 해서 그 수질 조사도 하고 주변에 생태 조사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생태 탐방, 조그만 마을의 도랑에는 어떤 생물이 살까. 예전에 그 일사일천 그 협약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 그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도랑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계셔서 그 주변에 향토 기업들이 일도랑 가꾸기 운동도 협약을 합니다. 특히 이제 농협이나 우체국이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참여할 수 있겠고, 마을 기업이 들어오면 원래 원주민들하고 항상 이렇게 등을 들고 싸워요. 근데 해법을 좀 모색하고 상생 방안을 하나의 안으로서 마을 도랑을 관리하는 협약을 맺기도 해서 서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그 왜 아프리카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르신이 한번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거라고. 이게 지금 마을에 자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자원이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정보만 읍면사무소에 비축돼 있고 자료가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랑 살리기 하는 마을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이 마을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고 어떤 문화재, 어떤 생태 자원이 있는지 그 잘 들어서 자료를 정리해서 그 마을에 제공을 하면, 보통 유인물이나 리플렛 드리면은 다 버리는데 그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것은 절대 안 버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 나간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정보를 도랑 살리기 함을 통해서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에 또 이제 이런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그 시설을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게 쉼터도 지원하고 있고 빨래터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요것들이 사실 주민들이 처음에 반기긴 하십니다만 아직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분리수거함을 지원을 해도 쓰레기는 또 엉뚱한 데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살리기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성화된 습관,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랑의 주요 오염원이라 보시면요. 되게 제가 전국 팔도를 다 다녀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생활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거, 소각.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서 왜 여기다 버립니까? 버릴 데가 없다. 비 오면 떠내려가니까 문제 없다. 라는 게 시골 어르신들 생각이에요. 비 오면 다 떠내려가니까요. 뭐 수거체계가 안 돼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물 거기 버리게 되고, 영농 폐기물도 뭐 10년 전, 20년 전 싸는 것이 다 썩어서 또 들어가고, 또 도시 같지 않아서 하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생활하수가 또 발생이 되고요. 퇴비가 또 참 많이 방치돼요. 이 퇴비가 또 비 오면 바로 하천으로 또 유입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도랑의 관리가 부실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농경지를 넓혀야 되고 차들이 다니니까 도로를 넓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랑이 폭이 협소화되고 깊어지는 거죠. 그럼 관리가 뭐 여기서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폭이 협소하고 또 유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가 오면 식물이 막 밀식해요. 이렇게 이제 또 그 밀식이 돼 있으면 이 안에 풀을 걷어내면 온갖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습성이 있죠. 도랑이 직강화됐죠. 아예 아까 말한 것처럼 보기 싫다, 냄새난다, 복개해버리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돼버리고요. 도랑면에 조금만 있어도 다 경작을 하죠. 이 경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그 비료나 퇴비를 뿌려야 그 농작물이 자라기 때문에 여기를 뿌리게 되고 비가 오면 또 하천으로 입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주요 생물종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미나리, 물침개나무, 뭐 고마리, 갈대가 있죠. 이렇게 그 자생식물들이 수질을 개선하고 있고요. 동물들은 피라미나 버들치, 가재, 다슬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동식물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도시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아주 생태하천으로 워낙 노력하는 하천 아니고서는 보기가 어려운 생물들이고, 주로 농촌 하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생물들이죠. 생태계 변환식물 참 많습니다. 이 가시박동굴은 하루에 70cm까지 자란대요. 큰 물줄기 옆에 가시박동굴은 웬만한 교무까지 다그 햇빛을 못 받게 감싸서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조그만 하천 같은 경우 환삼덩굴, 돼지풀, 미국 수프쟁이가 엄청난 보신력 가지고 토종 식물들을 그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교란 복원의 원칙은요,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장비가 들어가고 뭐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걸 주민들이 원합니다만, 기본적인 거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 오염원을 차단하고 제거하는 원칙, 또 도랑의 원형의 모습을 좀 찾는 거, 그리고 사람들도 이용해야 되지만 그 수생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복원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 방향은요, 그냥 아무 데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도랑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상지 선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방향성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전까지 하천 정비는 이 과정이 다 생략되고 행정에서 결정 내려서 예산을 뭐 10억이든 100억 만들면 그 저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체가 들어와서 하천 정비하고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역 주민과 협의하는 것이 진정한 거버넌스 모델의 그 유역 관리, 하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데 보통 시군 단위에서 이제 과경지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주면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군 추진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군부대도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그만 도랑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건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의 뭐그 혼재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생태 보존용 도랑, 수생식물 식재하고 물고기가 할 수 있는 여울이나 어두로 설치하는 이런 보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수 관거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생활하수가 직유입되는 구간은 인공수질을 조정해서 유기물을 좀 제거한 후에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오염토를 제거해서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요. 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친수 공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쓰레기 버리는 지역에 쌈지공원 조성해서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하고 하천의 그 접근성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빨래터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드리긴 하는데 실제 빨래하는 사람은 없고 거기서 여름철에 이제 쉬는 쉼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또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 도랑은 또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큰 비 내려가지고 막 유실돼도 그 보건비가 잘 지급이 안 돼요. 뭐 요즘에는 좀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방도 보완하고 물길 정비도 하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도랑을 잘 정리했어요.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민간단체하고 사후 관리가 돼야 돼요. 사후 관리 안 되고 1년 후에 가면요 똑같아요. 또 버리게 되고 풀이 우성해지면 쓰레기 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관 협약을 맺어서 계속 주민들 홍보하고 교육 진행하고 도랑 살리기 시작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랑 복원 사례 보면 이런 조그만 도랑을 이렇게 빨래터 모형들 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냥 노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대전인데도 아마 인천도 있을 거예요. 대전인데도 하수 관과가 들어가지 않는 한 50, 30가구, 40가구가 있어요. 그 하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옆에 이장님 땅 한 200평을 장기간 임대해서 이 생활하수가 오고 초기호수가 이 논으로 들어가서 습지를 조성한 이후에 비교적 깨끗한 물로 해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게 이렇게 수질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 가면 농수로가 이렇게 많아요. 농수로가 바닥에 다 콘크리트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이렇게 그 흙이 약간 쌓일 수 있게 흙이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쌓일 수 있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흙이 쌓이고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랑 살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마을 조그만 도랑만 살리면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 이제 소유의 운동을 확산해야 된다. 도랑보다 좀 큰 지방하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방 1급 하천이죠. 그 보통 지방 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 한 20개 정도가 되고 20개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도랑이 약 한 3, 40개 정도, 4, 50개가 되는데 이 소유역 운동으로 확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유역 운동의 지향점은 맑은 하천, 건강한 생태계, 잘 사는 마을을 목표로 소유역 운동을 해서 전국에 이런 모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충청남도가 애경산업이라는 회사하고 저희 단체하고 기관들이 7개 기관이 그 협약을 했어요. 충남 청양에 있는 그 정산의 치성천이라는 좀 큰 하천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그 환경을 개선시키자. 기본은 도랑 가꾸기를 하자. 1년에 1억씩 8년간 8억 정도의 기부를 애경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째 한 건데요. 이 민간의 참여가 좀 필요해요. 관내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이 도랑 살리기를 시작으로 소유역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의 경우에도 낙동강 같은 경우는 워낙 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특히 낙동강에 간 환경청장이나 K워터 지사장이라 보면 여기 기관장들이 도랑 살리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 클린마을 시범조성 사업했는데 친환경적이고 생태가 살아두시고 모두가 잘 살고 활기찬 그 클린마을을 해서 낙동강의 소유역 운동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도 이렇게 했어요. 도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유역의 여러 기업들과 대전의 대표적인 하천이 갑천인데 그 하천 유역을 해서 수유역단이 이제 거버넌스 구성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몇 군데 사례를 해서 한 5년 정도 계속 관리하고 협의하는데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일 추진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고 나서도 또 뭐가 됐냐는 둥 이런 뭐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이 하천 살리기는 정말 지속성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요 부분을 등했고요.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9.11 사람들이라는 책을 내고 어디 사람 책을 냈는데 그 마을에 구성된 모든 집들을 가가워 방문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님의 살아온 역사를 책에 담았어요. 언제 이사 왔고 지금은 시골 어르신들도 서로 이웃들 잘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그분들 삶의 궤적을 다 듣고 책으로 정리해서 마을에다가 지원하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생활을 겪었구나, 어디 출신이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특히 도시 나간 자식들이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천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건 이제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는데 대청홍권역에 그 서하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퇴비, 또 양분, 이게 비가 오면 계속 대청으로 유입되니까 녹조가 발생되는데 퇴비 나는 센터, 그리고 양분 관리센터, 환경관리센터를 들여서 서하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퇴비를 다 그 무료로 수거해서 퇴비가 필요한 농가에다 보급하고 환경관리센터는 도랑 살리기 포함해서 주민 교육, 오염원 제거 활동을 하고 양분관리센터는 퇴비를 무작정 막 뿌리면 안 되잖아요. 적정한 농경지에 그 적정량의 양분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성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 5년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상수원 수질 개선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로 올 때는 우리 인천 하천 살리기 진단도 있고요. 또 대청호 보존 뭐 전북 강살리기 진단이
그 소유욕단위 보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안정적 재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조직이 운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 공공기관 장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앞으로 이제 거버넌스 조직이 소유욕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이 향후 물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조직이 되고 제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